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다가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 윤심이 미쳤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원내대표 출마를 접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네네. 숙고는 마치셨습니까? 네, 마쳤습니다. 결심이 이제 쓰셨다는 얘기인데 네, 어떤 결심을 하시게 된 겁니까? 지금 당에서 이제 충남지사를 출마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는 참 고민스러웠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이 정치하면서 이 사생치의라는 그런 모토로 하고 있거든요. 나를 네. 버려서라도 의의를 쫓겠다. 그리고 뭐 또 행동 가치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선공후사, 선당후사 이런 마음인데 당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예. 가졌습니다. 당의 요청에 고민과 당황을 하셨고 그리고 사공치의 선당 후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얘기하면 지금 이 말씀이 역으로는 내키지는 않았다. 나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당을 생각하고 대의를 생각하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아니 왜냐면은 제가 지난 작년에 원내대표 선거를 출마를 해서 예. 2등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출마를 뭐 떨어졌지만 1년 동안 나름대로 원내대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진행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웠죠. 정확히 10년 전에 네. 그러니까 2012년 19대 국회 시작되고 나서 김태흠 의원이 당시 초선 의원 정치권에서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무명의 초선 의원이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하셔갖고 네. 당시에 이제 초선들의 최고위원회의 참여를 또 주장하셨고 저는 그 현장에서 그 취재를 했었는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출발점에 섰단 말입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이 정치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설정도 하고 또 목표들 설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과 목표를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만 갈 수 없잖아요. 예. 또 꽃길만 갈 수 없고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면 가고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제가 충남지사 출마를 결정한 부분은 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된다. 그렇지 않은 국정 동력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충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 고향 아닙니까? 충남의 아들이라고 그렇고 그런데 충남의 아들이 대통령으로 당선했는데 거기에서 이 지방선거에 졌다. 예. 그랬을 때는 더 국정 능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15, 16년 전에 충남 부지사를 했어요. 그래서 충남 도정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충청도의 이 정치인으로서 충남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충남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들을 해오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속에서 대통령이 충남 출신이 됐고 또 제가 그 충남지사가 된다면은 충남에 이제 때가 왔다.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 윤심을 얘기합니다. 물론 윤 당선인 측에서는 뭐 윤심 당선인이 나선 적이 없다라고는 선을 그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도 그렇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김태흠 의원을 유독 신뢰하고 아낀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윤심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취임 시작 전이니까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수에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하나는 또 이 6.1 지방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하고 뭐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저를 신뢰한다, 뭐 신뢰를 하시는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다만 제가 이 후보 시절부터 이 쓴소리하고 잔소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어떤 쓴소리, 잔소리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님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논란이 됐을 때도 사모님 얘기하는 건 금기어라는데 지하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결혼 전에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가 국민한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고 후보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아야지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한 본인이 나가가지고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냐. 뭐 이런 얘기라든가 또 뭐 이러시면 안 된다, 저러시면 안 된다, 뭐 이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쓴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쓴소리하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싫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정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마 그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의 진정성이나 아니면은 이 공적인 큰 틀 속에서의 그런 부분으로 좋게 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뭐 김태우 의원 찾아와서 충남지사로 좀 나가달라라고 뭐 요청을 했다 그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설득과 요청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느 분들이 어떤 얘기들 하시던가요?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원내대표도 중요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하신 걸 아는데 충남지사를 좀 나가서 예. 이번 6.1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데 좀 기여 좀 해달라. 뭐 이런 간곡한 뭐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좀 고민스러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충남 도지사의 그런 자리에서의 그런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하셨죠? 언제 네. 어떤 식으로 하실지 계획 좀 서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다음 주 중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갑작스레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저희 지역 주민들께 아직까지 이해를 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정도에 그런 절차를 밟고 다음 주 중에 제가 이런 뜻을 갖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하는 출마를 좀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이 같은 결심을 했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원내대표 불출마에 대한 보상이다, 밀어주기다. 주로 이 충남지사를 준비했던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분들 준비를 해왔던 그분들의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다만 뭐 밀어주기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밀어줘야 되는데 저는 유력한 원내대표를 내놓고 또 현직 국회의원 2년 남은 부분들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밀어줬다라는 부분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뭐 선거를 이기려면은 이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예.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힘을 모으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할 거고 또 그분들과의 뭐 얼마 전에도 뵀는데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가는 또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선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 또 본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네.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전 현직 지사가 다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선을 또 어떻게 임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본선에서의 판세 부분은 또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가 그냥 쉽지만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다만 이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또 저하고 다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계획하고 그다음에 또 비전을 가졌다면은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면은 저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저는 봅니다. 한편에서는 조금 아까 얘기 나눴던 이른바 윤심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선거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심이 있다고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또 이게 충남 인구의 절반 가량이 이제 천안 아산 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김태흠 의원을 거기서는 뭐 이렇게 인지도가 그렇게 정치권에서 여의도 정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궁금하고 실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저희 보령 서천에서 저를 인지하는 것만큼은 모르겠죠. 그거야 뭐 당연히 네, 모르겠죠. 지역구가 다만 제가 이 충청권의 정치인으로서 천안에서도 지금 저한테 격려 전화를 많이 오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제 일단 저하고 이제 경쟁을 지금 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천안의 인구가 그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하고 앞으로 이 경쟁해야 될 그런 상대당 후보가 천안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다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천안 지역이 뭐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천안에서도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큰 틀 속에는 정당 흐름으로 가는 거고 정당 싸움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인물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전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중앙의 그런 정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제가 적임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한테 충분히 지지하리라 보고 승산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지사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고 그리고 대구시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잘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가 또 도전장을 던진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 친박 정치인들의 지방선거 출사표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이 어느 정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또 어떨지 좀 궁금한데 김태흠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친박이라는 그런 부분은 이 정치권에서 없어진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친분 관계, 친소 관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저는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저는 미치고 안 미치고를 분석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치는 뭐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진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지는 상태에서 명예회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별 사면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예, 진실성적인 측면에서 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친소 관계를 내세우면서 정치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 오늘 인사청문 요청서를 또 보낸 상황인데 연일 이 무난한 인사가 될 것이다라는 이 예상을 조금 벗어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뭐 아직까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송국 검증 벼르고 있다라고 연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국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본인들이 내건 7대 원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철저히 하겠다 그러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 할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7대 원칙을 세워놓고도 7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이제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역대 이 정권 뭐 박근혜 정권이나 아니면은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둘 합친 것보다도 네. 청문회를 통과하지 채택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을 임명한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예. 다만 일단 인사 검증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그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